예, 노마드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그 사기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실관계와 결과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이제 시작하시죠. 네, 고소인 A씨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의 사장이라고 하는 피고소인 B를 통해서 어떤 빌라 한 채를 이제 매입하라고 이제 권유를 받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해당 중개사 사무소를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자, 누군가로부터 자격증을 이제 뭐 대여받아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이 B는 A에게 서류만 작성해서 빌라를 산 다음에 이걸 되팔아 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주겠다 라면서 고소인 A에게 빌라 전매 차익 지급에 대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인 A는 B에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여러 번 거절했거든요. 근데 또 B는 끈덕지게 A에게 이 연락을 해와가지고는 자,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면은 빌라 한 채를 이렇게 산 다음에 당신 명의로 빌라 한 채를 산 다음에 이걸 되팔아 가지고 그 이익을 둘이 나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A의 마음이 차츰 이제 기우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그 B,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음, 집에 대해서는 당신 A의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갈 거다. 음?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이 빌라가 되팔릴 때까지는 내가 본인이, 그러니까 B가 이자를 계속 내겠다. 어? 걱정하지 마라. A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과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당한 A는 결국 B의 말을 믿고 본인의 이제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기로 한 거죠. 자, 결국 A는 B의 말을 믿고 어떤 사채 사무실에 가게 돼요. 그 사채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는 대출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B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 이자를 비롯해서 A가 돈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여러 번 이게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A 씨는 사채를 빌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진행 상황,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니까 그 다음 진행 상황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후 A는 궁금해서 이제 B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B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A를 오히려 다그쳤어요. 이후 A는 본인이 얼마를 빌렸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한동안 이 일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A는 어떤 마을 금고에서 서류를 하나 받아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연체된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이제 서류예요. 그러니까 독촉 서류를 받는 거죠. A는 깜짝 놀라가지고 B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캐물었고, 그러니까 B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는 깨진 상태죠. 그래서 A씨는 B에게 내 명의로 샀다고 하는 빌라 그 등기 서류 같은 거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B씨는 이런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A씨는 이제 여러 번 요구하고 또 며칠 뒤에 B에게 이번엔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서류를 보여줘라. 안 그럼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B는 이제 한밤중에 차 타고 A씨 집 앞에 와가지고 뭐 임대차 그 빌라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A 명의의 대출 서류라든지 그리고 등기 권리증 이런 거를 이제 A 씨한테 그때서야 이제 보여줍니다. 그 서류들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A 씨는 본인 명의로 빌라를 1억 4천만 원에 이제 구입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B가 A 명의로 해당 빌라의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하고 이거 채권 최고액이고요. 실제 이제 대출받은 금액은 1억 1,500만 원.
이렇게 대출받은 사실을 비로소 이때서야 A씨는 알게 돼요. 이후 B는 대출이자를 본인이 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제 저버립니다. 저버리고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자가 연체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금고에서 가만히 안 있죠. 결국 근저당권자인 마을금고가 해당 빌라에 경매를 신청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빌라를 낙찰받고 맙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죠. 이렇게 빌라가 경매됐는데도 어? 경매됐지만 그렇지만 마을금고가 여전히 못 받은 돈이 한 7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을금고는 결국은 뭘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 대출 명의인인 A씨의 재산, A씨의 재산에 이제 특히 이제 A씨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하고 A씨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이제 제기를 해서 결국 판결 마을금고가 이제 받고 A씨의 집마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 빌라를 전매해서 차익을 남겨가지고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죠. B는 그 사람은 결국 뭐 잘 돼서 전매 차익이 나면은 뭐 나눠 먹고 안 되면 만다는 심산으로 B 씨는 아무런 위험을 안 진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위험을 안 지고 오히려 A 씨한테 법률 위험을 짊어지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전매 차익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대출이자 납입을 중단해 가지고 빌라가 경매되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완전히 A 씨를 이용하고 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이 사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 씨는 참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죠.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A 씨는 그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B의 범죄 사실을 요약하면은 사실은 B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많아서 A 씨 대신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에 속은 A 씨에게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그 대출액은 1억 1,500만 원이었죠. 그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리고 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B 씨는 교부받아서 이거를 편취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B 씨를 감옥에 보내는 데는 성공해요. 하지만 결국 A 씨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안타까운 점입니다. B가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빼돌린 재산 본인이 생활비로 다 쓰거나 유흥비로 날렸기 때문에 결국 받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실 B를 형사 고소한 이유는 이제 B 씨를 압박해가지고 B 씨가 어떤 숨겨놓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토해내게 하거나 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A 씨에게 변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B 씨는 그냥 감옥에 가게 됐으면서도 끝내 A 씨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때운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망 고객분들,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들한테 소송을 결심하기에 앞서서 가해자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가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뭐 이것 외에도 소송을 하기 전에 따져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지만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사기를 주제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노마드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